상품의 메인인 것 같아요. 7-1-5 암 치료비 지원금 가로하고 1천만 원 이상 종합병원 보장,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7-1-5 암 치료비 지원금 1천만 원 이상 종합병원 보장이 이게 참 많은 걸 담고 있더라고요. 깨알같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는 동안 내내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암, 또 그리고 기타 피부암과 합상선암에 대한 치료급여금 특약들, 그것들하고 어떤 게 다른지를 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얘들을 고객에게 권해주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부터 보면 어쨌든 제목이 딱 1천만 원 이상이네요. 얘는 실손처럼 보장하는 애인데 얘도 5년간 1년마다 보험금을 주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암 주요 치료비 때문에 내가 쓴 돈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게 한 푼도 없어요. 또 하나 종합병원이라고 콕 박아놨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반 의원이나 한방병원이나 일반 개인병원이면 고가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구 몰아칠 테니까 그럼 당연히 누구나 1,000만 원씩 다 넘을 거니까 당연히 이걸 파는 회사들은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잉 의료 행위를 거의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종합병원에서 암 주요 치료를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엄청나게 더 받아야 될 거고 이 특약 개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 앞에 특약은 정액보장이니까 국내의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는 거고요. 외국에서 치료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종합병원이에요. 일단 국내의 의원이나 병원은 안 되죠. 그럼 외국에서 하면 될까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면 그럼 됩니까? 얘는 보험금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럼 약관에는 이 종합병원을 해석을 해요. 제8조 가보세요. 제8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3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관련 법규가 나와요. 의료법 제3조의 3 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이 나옵니다. 병상이 몇 개여야 되고 뭐 진료과가 몇 개여야 되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의료법 실제로 3조를 가보면요. 의료법 3조에서는 의료기관을 나누고 있어요. 이 의료기관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고 거기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들어가고 조산원도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런 게 있어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도 보험금을 이 특약에 준다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배제하는 거예요. 주로 비급여 과잉 진료가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한방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저기 입원하면 암 주요 치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별도 기관이에요.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이 안 써 있죠. 왜냐하면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종합병원 중에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몇 개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다시 7-1-5 암치료비 지원금의 제1조를 보겠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사유. 여기 잘 보세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 3항 및 4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암으로 암 주요 치료를 받아 연간 암 주요 치료비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금액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 치료비 지원금은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개념이 몇 가지 나오는데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라고 돼 있죠. 요거는 앞에 특약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맨 처음 진단받은 그 암, 그때부터 보험금 지급 기간 5년이 시작된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주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종합병원 아닌 데서 암 주요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앞에 보셨던 특약들은 종합병원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얘는 종합병원이어야 하는 거죠. 왜? 얘는 실비처럼 보상하거든. 그러니까 과잉 진료하는 데서 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지.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암으로 암 주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암이 앞에서 봤던 특약에서의 암하고 같은지 다른지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맨 처음에 암 치료 급여금이죠. 거기서 말하는 암하고 이 암 치료 지원금에서 말하는 암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간 암 주요 치료비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연간 암 주요 치료비단 뭐 급여 플러스 비급여,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일 텐데 급여 플러스 비급여 다 더한 금액이 1년에 1천만 원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천만 원 이하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게 1천만 원 넘으려면 비급여 의료행위를 꽤 해야 돼요, 많이. 암 환자들인 경우에 산정특례 적용되면 95%를 급여 항목의 95%를 공단이 부담하거든요. 나머지 비급여는 본인이 내야죠. 따라서 이 특약은 의료행위를 1년에 1천만 원 이상 받은 사람들에게만 유용하다. 그것도 종합병원에서. 경미한 암 환자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가 있어요? 아까 암 치료 급여금이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의 예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암 치료 그 지원금이 있고 종합병원에서 암 주요 치료를 연간 받았는데 그 치료 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면 보장을 해주는데 구간별 지급 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첫 해에 3천만 원 이상, 뭐 한 3,900 암 주요 치료비 총액이 발생했어.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그거 다 더한 비용이 3,900만 원 나왔다. 첫 해에. 그러면 보험금은 3천만 원 주는 거죠. 구간으로 잘라서 주니까. 만약에 1억 한 2천 썼다. 그럼 1억 나오는 겁니다. 그 해에. 요게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입자나 뭐 양성자 또는 뭐 고가의 뭐 표적 항암이니 면역 항암이니 뭐 카틴이 이런 거. 카틴은 우리나라에서 2억 7천 정도 하던데 그런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의미가 좀 있겠다.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고가의 항암 치료를 항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약물 치료를 타겟으로 만든 상품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박스 아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제1항에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 기간이란 암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을 말하며 암 주요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거 아까 뭐 암 치료 급여금하고도 아주 유사한데 똑같죠? 근데 여기서 왜 5년을 해놨을까요? 보험회사들이. 4년도 있고 6년도 있고 7년도 있을 것 같은데 왜 5년으로 해놨을까요? 보험회사의 모든 약관의 규정은 리스크를 방지하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암 환자들 치료와 관련돼서 5년이 갖는 의미는 이겁니다.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이제 산전특례가 있죠. 중증질환자 산전특례 대상자가 있는데 별표 3에 해당하는 대상은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자가 내면 되고 100분의 95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산정특례 제도죠. 이 산정특례 대상자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암 환자예요. C00부터 97, 또 D00부터 D09 제자리암, 또 수막종들 양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경계성 종양 이런 신생물 쪽을 산정특례 적용을 해주거든요. 중증질환자로 인정하고 단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5년이 지났을 때 치료가 안 끝났다 그러면 의사가 판단해서 또 기간을 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5년으로 끝납니다. 대부분은.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최초 5년간은 적어도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다는 거죠.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도 보장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게 이 산정특례, 암 환자니까. 이걸 염두에 둔 거죠. 적어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5년간은. 그 다음부터는 산정특례 안 될 수도 있으니 그 다음 암이 또 발생하면
산전수전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예를 들면 뭐 그런 리스크를 빼는 거죠. 의사가 그때 또 해줄 수도 있는데 5년으로 제한한 건 산정특례 혜택을 보험회사가 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암의 진단 및 정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2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다음 페이지 맨 아래 제2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동그라미 1번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암에 따옴 표현했네요.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2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표 2번에 있는 애들이 요 특약, 암 치료비 지원금 여기서 말하는 암의 범위일 텐데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유의사항을 보십시오. 아까 보셨던 특약, 정액 보장하는 특약과 똑같이 얘도 유의사항,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있지만 이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은 어떨 때 소비자에게 치명적이냐면 소외감이나 유사암의 종류가 많을 때 치명적인데 이 특약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포함해서 다 그냥 암으로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약에서는 이 유의사항의 의미가 없습니다. 유의사항이 들어있는데 의미가 없는 첫 번째 특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는 얘기죠. 그 유의사항 박스 아래에 있는 제3조 암 주요 치료의 정의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이 보장에서 암 주요 치료로 하면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말한다. 앞에 보셨던 특약들하고 똑같습니다. 암 주요 치료의 정의는 넘어가서 제4조 요게 앞에 특약 때는 없었죠. 왜냐하면 앞에 특약들은 암 주요 치료를 받으면 정액 보장을 해주는 거고 얘는 암 주요 치료를 받으면 그때 발생한 비용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제4조는 앞에 없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등의 정의 동그라미 1번 이 보장에서 암 주요 치료비라 함은 제3조 암 주요 치료에 따른 암 주요 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은 저소득층을 적용해주는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우린 좀 헷갈리니까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만 볼게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금액의 합계액을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건강보험법이 등장하는 걸 보면 외국에서 치료받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오른쪽 박스 아래 동그라미 2번. 방금 읽었던 1항에서 말하는 암 주요 치료비는 제8조 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의 하나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 3항이 종합병원이 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뭐 병실수, 뭐 진료과수 이런 건데 재밌는 건 3조의 4예요. 3조의 4.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 일부분이다.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따라서 이 암 주요 치료비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에서 치료해야 된다. 상급 종합병원도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제1항의 암 주요 치료비 중 암 수술 치료비는 암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봤을 때 치료, 처치 및 수술료 중에서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것도 2009년 10월인가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건데요. 암에 대한 직접 치료의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암을 제거하는 것도 직접 치료이지만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도 직접 치료가 맞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는 모두 다 암의 직접 치료가 맞으나 단 그것은 암세포가 존재할 때 하는 것을 말한다. 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약관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제1항에서 암 주요 치료비 중 항암 약물 치료비는 항암 약물 치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항암제의 약제비를 말합니다. 지금 계속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실손의료비와 매우 유사한 구조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고 거기서 우리가 다 뽑아내야 됩니다. 비용을. 몽땅 다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내역이 다 해당될 거라고 보면 안 되고 그중에 뽑아낸 금액이 다 합계가 1년에 1,000만 원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항암제의 약제비를 말한다. 항암제의 약제비니까 당연히 갑상선암 수술한 다음에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호르몬제를 먹는 건 항암제가 아니니까 당연히 치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동그라미 5번 제1항의 항암 방사선 치료비는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봤을 때 방사선 치료료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거 여기에 방사선 모의 치료, 방사선 치료 계획, 방사선 치료가 포함됩니다. 그런 비용까지도 모두 다 방사선 치료로 인정해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다음 동그라미 6번 제3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 2조 3항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로 인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정액 수가가 발생한 경우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정액 수가 비용을 암 주요 치료비에 포함해 줍니다. 이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암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약물 치료 안 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 안 해도 호스피스 병동 입원해서 발생한 정액 수가 비용 모두를 암 주요 치료비로 포함해서 계산해 준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7번도 보죠. 제1항의 급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아래의 사유로 감면받은 경우에도 감면 전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우, 실손 의료비보다 낫네요. 실손 의료비 보험보다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 다음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가로 건너뛰고 읽을게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기 전 금액으로 치료 비용을 계산해 주겠다. 비용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1,000만 원 넘어야 되니까 연간. 2번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도 인정해 주겠다.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는 대부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근로소득에 포함 잘 안 하죠. 근로소득에 포함해버리면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3번, 4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받기 전 금액으로 인정해 준다. 여기에 지금 국가유공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8번. 제1항의 급여비 본인 부담금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이게 본인 부담금 상한제잖아요. 앞을 보시면 2024년 1월에 대법원 판례 나왔잖아요. 2세대 실손부터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해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약관에 써 있어요. 다만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그 조항이 없거든요.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비용은 결국 공단이 부담한 돈이지 피보험자 부담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실손의료보험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자기 소득에 맞춰서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그 다음 해에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 금액만큼은 실손의료비가 보상을 안 해주는 게 확정됐습니다. 1세대 실손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가 까고 주겠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얘는 그걸 그 초과한 비용까지도 다음에 공단이 돌려줄 텐데 그 비용까지 다 발생한 의료비로 계산해서
주요 암 치료비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실손 의료비 보험보다 좋네요. 이 조건은. 까지 않아야 1,000만 원을 조금이라도 더 넘길 거 아닙니까? 합쳐가지고. 이런 거 좀 마음에 들고요. 동그라미 9번인가요? 맨 아래, 방금 읽었던 거 맨 아래. 이 보장에서 연간 암 주요 치료비 총액이라 하면 연간 발생한 암 주요 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앞을 보시면 이런 거겠죠? 암 수술 치료비 더하기, 항암 약물 치료비 더하기, 항암 방사선 치료비 더하기,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호스피스, 그렇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발생한 비용까지도 다 더해서 암 주요 치료비를 계산하고 연간 그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갈 때 여기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좀 앞쪽에 있는 표였는데 연간 암 주요 치료비 총액이 1,000만 원 넘을 때 이제 보험금을 준다는 거고, 만약에 1억 원을 넘었어. 연간 암 주요 치료비 총액이 뭐 1억 한 2천만 원이야. 그럼 1억 원을 보험금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특약을 팔 때 외국에서 고가의 치료받으면 그거 보장해주면 안 되는 거고,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과잉 진료를 일삼는 데서 하는 거는 보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원과 병원급 다 안 되고 종합병원 이상만 되는 거죠. 게다가 산정특례, 중증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5년으로 보장 대상 기간을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간 끊고,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이 특약에서는 보험금을 못 받게 빼고, 이런 손해율 계산을 깨알같이 장치를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앞에 특약은 1,000만 원 미만의 치료를 해도 보험금이 나가고 정액으로, 얘는 훨씬 고액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을 하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부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세부 규정을 보면 얘도 역시 제9조의 5항,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암치료비 지원금을 보장합니다. 앞에 특약들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제12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기간이 경과하거나 5년이죠. 최초 진단일로부터 5년. 보험금 지급 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삭제가 되는 거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암 주요 치료비 특약, 얘를 좀 약관을 쭉 분석한 내용을 좀 총평을 하자면,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사실 핵심은 얘죠. 암 치료비 지원금. 왜냐면 이제 고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나 항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이쪽으로 타겟을 맞춘 특약이니까 이게 이제 메인일 텐데, 다만 매년 치료비가 암 주요 치료비의 합계가 1,000만 원 넘어야지만 보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급,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에서 치료한 것만 되고 외국에서 치료받은 건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이제 꽤 이제 뭐 최대 1년에 1억까지도 보상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특약만 있었다면 1,0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는, 1년에 1,0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는 보장을 못 받을 테니 소비자 불만이 많을 테니까 이 두 개의 특약을 보완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근데 이 두 개의 특약은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외국의 병원 다 된다. 왜? 정액 보장입니다.